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면 부족인 상태가 지속되면 비만이나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오늘도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용우입니다. 잠을 못 자면 살이 찐다는 얘기인데 저는 얼핏 생각에 잠을 못 자면 살이 오히려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한 표거든요. 네네네. 어제는 푹 자고 좀 살이 빠졌었는데 오늘 잠 못 자서 또 살쪘어요. 맞아요. 그렇게 그걸 본인이 그렇게 겪어봐야 돼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오히려 붓기가 빠지고 체중이 줄어 있더라.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잠이랑 진짜 살이랑 관계가 있는 어떻게?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네.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그렇지라고 설명하기에는 네.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그다지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저는 비만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지금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일단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그러면 깨어 있을 때 네.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네. 그 분비가 잘 안 돼요. 잠을 못 자면 네,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먹게.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고 배고픔 신호를 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배꼽시계라고 얘기하는. 네. 이 그렐린 호르몬이 한 30%까지도 늘어요. 그럼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계속 고프겠죠.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다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항진되면서 달달한 음식이 땡겨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잘 때보다 탄수화물, 특히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더 찾게 돼요. 이게 되게 이상한 회전이고 서클이네요. 왜 잠을 좀 늦게 자거나 그러면 그 시간에 좀 출출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자야 돼요. 아니면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면 자니까 그렇게 해서 잤었던. 그러니까 그게 예. 사실은 건강한 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가 안 고파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가 고픈 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이상 있는 몸이 거예요. 좀 그러니까 뭔가 고장 수면 장애의 신호인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네. 이제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위장에 음식물이 비어 있을 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고 있는 동안에는 배가 안 고파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배고픈 신호가 들어와 주는 것이 네. 건강한 몸이고 정상적인 몸인데 저녁을 먹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출출하고 뭐가 땡겨. 네. 이거는 뭔가 내 몸에 그 생체 리듬이 깨졌거나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긴 거죠. 아니 그러면 두 분은 자기 몇 시간 전에 드세요? 저는 밥 먹으면 그날 달라요. 웬만하면 자는데. 잠이 부족하면 식욕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게 호르몬의 영향.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네.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져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네. 키가 쑥쑥 크고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잠을 자야 잘 자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 맞아. 특히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시간에 맞아, 깊은 맞아. 잠 자야 된다고. 네, 그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네. 그럼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 이제 뼈를 더 길게 만들고 근육을 키우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수면이 부족하면 깊은 수면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을 새로 생성하고 만드는 그 작업이 안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비만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네. 저는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식이조절도 철저하게 하고 네.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네. 수면 습관입니다. 잘 이거- 주무시나요? 를 먼저 물어봐요. 저희가 이 시간에 항상 이제 다이어트 같은 얘기를 할 때 네. 식습관 그리고 운동. 운동, 건강한 몸 이런 거 강조해 주셨는데 네네. 건강한 몸에 수면도 들어간다는 우리 거 오늘 이야기하거든요.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수면이죠. 맞아요. 맞아. 네. 맞아요. 깊은 잠을 우리가 잘 하루 세 끼 주무셔야 돼요. 하루 세 끼 먹는다고 하는데 세 끼 먹는 시간 다 더해봐야 1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수면은 그러네요.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몸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예전에는 그냥 수면 어떤 센터나 병원이나 이런 의학 전문인을 찾아가야 내가 잠 잘 자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었다면 네. 지금은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휴대전화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로 본인이 잠을 깊게 들었는지 얕게 들었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수치가 다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깊은 잠이 있고 얕은 잠이 있고 그러면 얕은 잠을 잤으면 나 오늘 좀 피곤할 거야. 깊은 잠을 잤으니까 오늘 편해. 이렇게 되는 깊은 잠과 얕은 잠을 거의 다 똑같이 수치를 보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면 주기가 있어요. 네. 그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라고 있는데 렘이라는 게 이제 REM,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동안에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타임이 있거든요. 네. 그걸 렘 수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렘 수면이 아닌 거를 비렘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네. 비렘 수면이 대략 한 4분의 3 정도, 그 네. 렘 수면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 비렘 수면이 또 한 세 단계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얕은 수면에서 이제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깊은 수면에 가 있게 되면 우리 몸이 완전히 이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때 이제 뭐 각종 손상,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기고, 네. 렘 수면은 이제 몸은 자고 있으나 뇌는 깨어 있는 시기거든요. 약간 그때 이제 꿈꾸는. 네, 그때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뇌가 그때 이제 정보를 정리하죠. 우리가 낮 시간에 컴퓨터 작업해가지고 각종 그 자료들을 그냥 바탕화면에 쫙 깔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느려지잖아요. 네, 처음에 부팅할 때. 이거를 네. 분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 분류 작업을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 동안에 깨어 있을 때는 눈으로 보는 자극, 귀로 들어오는 자극, 오감으로 모든 자극들을 다 뇌가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필요 없는 정보는 버려야 되고 네. 이제 오래 기억해야 되는 정보는 또 해마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이제 자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렘 수면이 있었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이제 그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네. 그래서 렘 수면, 비렘 수면을 거치고 다시 또 렘 수면, 비렘 수면으로 가는데 네. 그게 보통 한 9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개인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4번 있으면 6시간, 5번이면 7시간 반이잖아요.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면 초기에는 비렘 수면이 길어요. 그러니까 네. 깊은 수면이 주로 수면 초기에 일어나고 네. 이제 깨는 시점에 갈수록 가면? 렘 수면이 많아져요. 그래서 알람 소리도 듣고 네. 이렇게 깨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깨서 그 직전 렘 수면 때 꿈을 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그렇군요. 자는 친구들 중에 눈 뜨고 자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막 눈을 뜨고 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잠 깊게 자는 거랑 얇게 자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뭐 눈을 살짝 개슴츠레 뜨고 있는 것 있다고 해서 깊은 수면을 못 자는 건 아닌데 그런 습관을 가진 지금 저도 지금 그 우리 큰 아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큰 아들이랑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수면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이렇게 자고 있어서 밑에서 봤는데 눈을 뜨고 있더라. 눈동자가 계속 계속 움직이더라. 그렇구나. 그게 렘 수면이란다. 직접 보여줘. 직접 확인을 하는. 그렇군요. 그래서 꿈을 너무 많이 꾸면 렘 수면이 좀 많으면 이게 피곤하다 그래. 자도 맞아. 뭐 이게 뭐 그러니까 꿈인지 상대적으로 뭔지. 이렇게 좀 깊은 수면을 좀 덜 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렘 수면이 짧아져요. 아유.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짧아지고 비렘 수면도 짧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 짧아진다고 해서 어르신들, 노인들은 그냥 5시간만 자도 돼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어도 네.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충분히 건강을 주무셔야. 유지하게 되는데 생리적으로 수면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시기에 깨는 거죠. 그럼 낮에 잠깐 일하다가 아니면 점심시간 뒤에 좀 졸려갖고 자다가 딱 한 10분 정도 잤는데 완전 개운한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깊은 비렘 수면에 딱 거쳤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짧은 낮잠은 그렇죠. 비렘 수면에서 이제 살짝 그
잠을 잤다 그러니까 수면의 정상적인 주기는 아닌 거죠. 아. 그런데 짧은 낮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너무 실제로, 많이 자면은 안 네. 되는 거죠? 짧은 낮잠이 건강에 되는 그 시간은 10분에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밤에 자는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10분에서 짧게 네, 주무셔야 돼요. 10분에서 20분을 자는 것은 실제로 기억력, 집중력, 그다음에 일의 효율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전문가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낮잠을 이제 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영어로. 네. 그래서 카페인 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커피를 마시게 되면 네. 이제 이 커피가 본격적으로 좀 각성 효과를 내는 것이 한 40분 정도 지나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낮잠을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딱 잠이 들게 되면 깼을 때 커피의 각성 효과까지 같이 플러스가 돼서 아주 훨씬 상쾌해지게 개운해진다는 거죠. 그렇구나. 낮잠은 그렇게 길지 않게.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보면 보통 뭐 1시간 자고 뭐 어. 이럴 때도 있는데 그건 안 되죠. 그럼 네. 밤에 잠도 못 자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지금 현대인들 특히 직장인들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퇴근 이후에도 뭐 회식이나 뭐 이렇게 약속이 많은 사람들은 7시간, 8시간 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시간을 채워 자기도 빡빡한데 그리고 낮에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20분의 낮잠은 정말 보약이죠.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면 밀린 잠을 네. 몰아서. 주말에 몰아서 나는 잠을 보충해야 돼. 네. 이제 아빠들이 이런 얘기 많이 네네네. 하시거든요. 그거는 좀 효과가 있는.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아니다, 뭐 그러니까, 생활 리듬을 유지하지 못한다. 일단 최선은 매일 잘 자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네, 매일 잘 자는 게 최선인데 어쩔 수 없다면 중간에 짧은 낮잠이 네. 차선이고요. 네. 그도 그것도 안 될 되면- 때에 주말에 몰아자는 것이 안 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차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네요. 네네. 네. 이제 들으시면서 거봐 박영수 내 말이- 스님이 자도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계속 주무시는 거. 가족과 함께 괜히 시간 안 그랬어요. 보내시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들 보면은 네. 그 차이도 3시간 이상이 되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평소에 6시간을 잤는데 주말에 9시간 9시간 이상 자면? 자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는 또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아내분이 그래. 거봐 박영수 스님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네요. 근데 고대 안산병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 보니까 습관적으로 새벽 1시를 넘겨서 잠에 들 경우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럼 이게 비만하고도 관련이 관련이 있죠.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수면 시간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네. 하루에 5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줄이게 한 연구가 있는데 네. 그렇게 6일 정도만 5시간 미만으로 자게 해도 네.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이 인슐린 호르몬은 네. 낮 동안에는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얘가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을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활동을 다 끝내면 네. 그 다음에 얘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12시간 공복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낮 동안에 바쁘게 일한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숙면이 안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인슐린 작동 능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당뇨가 되겠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배에 지방이 축적이 돼요. 복부 비만이 되고 비만이 또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살찌면서 당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지금 거. 생각해 보세요. 잠을 못 자면 낮에 식욕이 더 땡기고 달달한 게 땡기고 그리고 잘 안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빠지고 그렇죠.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맞아, 더 안 맞아, 움직이게 맞아, 맞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이 쪘을 때 네. 그런 사람이 잠을 더 잘 생각은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고 몸은 힘든데 운동을 과하게 하고 이러면 살이 빠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처방이
일단은 하루 7시간을 한번 자야 되는 자 거예요. 보세요가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음. 그 살을 뺀다고 무리하게 오히려 몸에서는 식욕이 더 땡기는데 참으니까 그다음에 폭식으로 가고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게 이게 좀 그럼 난 오래 자는데 이게 7시간 8시간 자는데도 좀 사실 개운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조정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사실은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12시에서 4시 밤 12시에서 4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사실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뭐 일 때문에 낮밤이 바뀐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이제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이제 뭐 비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일 좋게는 일단은 저녁 식사 이후에는 실내 등을 좀 어둡게 해서 이제 멜라토닌 분비도 좀 유도하고 네. 네, 잠을 잘 준비를 해서 밤 시간에 잠을 자는 게 제일 좋아요. 네. 6370번으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먹고 자는 거하고 이게 수면제 없이 자는 거하고 수면의 질이 같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불면증의 제일 큰 원인은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만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교감 신경이 과항진되면서 잠을 잘 때는 부교감 신경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 교감 신경이 계속 과항진돼 있으니까 이게 또 잠을 잘 때는 체온도 살짝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네, 네. 교감 신경이 항진돼 있으면 몸도 늘 이렇게 뜨겁고 덥죠. 네. 그러니까 숙면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게는 내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네. 좀 이렇게 릴렉스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주변의 환경을 우선 바꾸는 거죠.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시키고 네. 내가 조금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수면이 쉽게 안 이루어질 때는 약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줘야지 수면제는 그 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약이지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370번으로 지금 말씀 주셔서 그럼 수면 유도제를 복용을 해보는 것도 내가 살을 빼고 싶다.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7, 8시간 자야겠다 하지만 계속 불면증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좀 도움을 도움을 그렇죠. 받아서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아서 숙면을 취하게 되면 네. 아침에 뭐 몸도 덜 붓게 되고 네네. 달달한 게 땡기던 것도 좀 덜하고 네. 배고픈 것도 좀 덜하고 조금 그런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푹 자니까 몸을 움직이기도 좀 수월해서 운동 좀 해볼까 나가서 네. 산책이라도 해볼까 그렇게 되면 내가 몸을 더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몸이 편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아 그렇죠. 짜증도 덜 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에서 선순환으로 바꾸는 구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수면제만 먹고 잠을 청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 환경을 한번 바꿔보겠다. 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면제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빨리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몸이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수면제를 전혀 도움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졸리기 시작해. 네네네. 그러면 약을 먹고 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이제 이렇게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시간 조절을 하면 그 시간 딱 그 시간에 잠들고 그 시간에 깨고 이렇게 하는 걸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비 환자들이 변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그냥 아침에 가서 앉아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도 마찬가지로 이 규칙성을 주면 빠르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잠이 안 오더라도 일부러 이제 수면을 좀 유도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시에 자겠다 그러면 뭐 한 9시부터는 TV 끄고 이제 음악 듣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이제 새벽에 일찍 깬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 가운데는 그 수면 그 리듬이 이게 앞당겨져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어르신분들 우리 같이 저녁 식사하고 나서 다 같이 TV 보고 있는데
꾸벅꾸벅 맞아.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빨리 들어가시는. 네,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이제 네. 식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나 괜찮아 그러면서 네네. 또 일어나서 TV 같이 보시다 꾸벅꾸벅 주무시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주무시니까 일찍 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수면 리듬을 조금 뒤로 늦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후 시간대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니 근데 햇볕 쬐고 있으면 또 졸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후에 그런 나른한 느낌 뭐 그런 느낌하고 그러니까 실내에 있으면 그런데 밖에서 햇빛을 쬐면서 걷잖아요. 네. 죄송해요. 창문 근처에 그러니까. 인근에서만 네. 서성이다 선생님이 보니 너무 답답해하세요 지금. 그건 다른 건데. 그래서 햇빛을 쬐을 때에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행복 호르몬 네네.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 놔야 밤에 멜라토닌 생성이 잘 돼요. 이게 그렇구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이 호르몬들이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네네. 이게 그 생각이 드네요. 수면 의식을 하라고 하거든요. 뭐 딱 일정 시간이 되면 졸려하지 않아도 깜깜하게 해놓고 그렇죠. 자장가 틀어주고 네. 무조건 침대에 눕혀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라고 그러면 정말 자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요즘엔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때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어른들도 뭐 불면증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런 방법 써보시는 것도 네, 좋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일단 멜라토닌이 일단 그 밤에 수면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니까 네네. 멜라토닌의 분비는 무조건 이 빛이 차단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니까 실내 빛은 조명을 있구나. 너무 밝게 하는 것은 당연히 숙면에 방해가 되겠죠. 주무시기 전에 휴대폰, 그렇죠. 텔레비전, 저 네. 집안 전체 전등 꺼놓고 내 눈앞에 전등 딱 켜놓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맞아요. 항상 그걸 왜 우리는 그렇게 휴대폰을 보고 그 시간 되면 꼭 습관이에요. 그렇게 기사가 궁금하고 습관이에요. 네, 그죠? 괜히 한번 보고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죠. 이것도 연관이 있네요. 네네. 그 우리 박용우 교수님은 네. 주무실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이렇게 저희도 너무 좀, 궁금해요. 참고할게요. 그러니까요. 참고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만 들으세요. 맞아요. 의사도 행동을 그렇게 따라하는 못하는데. 것은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가급적 정해 놓으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제일 큰 병이 저는 치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치매로 가는 전 단계에서 수면 장애가 먼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치매의 초기일 수도 있고 치매를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진짜 이렇게 공짜로 솔라 에너지가 막 태양이 막 그 에너지를 주는데 네. 저는 계속 창문 인근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쎄서 좀 미안하다는 나가세요, 생각이 드네요. 좀. 왜 나가서 요즘에 네. 정말 날씨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햇빛도 참 좋으니까 어. 많이 산책도 좀 하시고 그렇게 되면 밤에 푹 주무실 수 있다는 네네. 거. 그리고 이 푹 주무시는 게 다이어트와 또 연관이 되고 그렇죠. 치매 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있다면 네. 내 수면 습관이 뭔가 잘못됐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 건 아닐까? 아,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구나. 그거랑 만만치 않게 상당히 많이 먹는데. 달달한 게 땡기는 날은 특히 전날 잘 부실하게 잘 잤을 못 가능성이 잔다. 많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자니까 이게 잠을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게 잠이 정말 중요하다는 네, 거. 진짜 아주 잠이 중요합니다. 보약이네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금요 건강 토크 시간 비만과 수면의 관계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강북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